반갑습니다. 취미 빠지다 채널의 채널짓기 신이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굿스마일 컴퍼니의 모데로이드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입니다. 철인 28호의 리메이크작인 1980년에 방영된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의 주역 메카죠. 이게 원래 방영 당시에는 그냥 철인 28호로 그냥 소개됐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LD판이 나오면서 과거 철인 28호와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제목에 앞에다가 태양의 사자를 추가했다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옛날 그 원작 철인 28호와는 시대 배경도 다르고요. 옛날에 철인 28호가 전쟁이 끝난 후에 시대를 좀 다루고 있다면은 이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는 근 미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거대 로봇 그리고 슈퍼 로봇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일반 로봇과 다르다면은 이 철인 28호는 조종기를 가지고 조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중에서도 보면은 적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조종기를 빼앗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철인 28호의 조종기를 뺏어서 이 철인 28호 겉에다가 그 이집트 파라오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사자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스핑크스스러운 그런 스타일의 겉 껍질을 입혀서 이 가짜 철인 28호와 싸우게 해서 파괴하는 장면도 나오고, 하여튼 어린 마음에 봤을 때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애니메를 볼 때마다 아니 왜 자꾸 조종기를 뺏기는데 그러면서 봤던 애니거든요. 확실히 그 내부에 탑승하지 않으면은 조종기를 뺏길 확률이 커요. 어린 마음에 상당히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1980년대 그 초등학교 고학년일 당시에도 그 철인 28호 그 프라모델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몇 번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철인 28호의 그 기믹들이 상당히 좀 놀라운 표현이었거든요. 이 가슴이 열리면은 그 안쪽에 은색으로 된 엔진 부품, 그 태양로라고 해야 되니 원자로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되게 신박한 기믹들이 있었던 그런 제품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모데로이드에 와가지고는 그 기믹이 빠져서 참 아쉽긴 합니다. 원래는 이번에 재발매된 액션 토이즈의 철인 28호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가격이 좀 넘사벽이더라고요. 40만원 초반 그런 가격이라서 구하고자 하면은 구하지 못할 건 아닌데 그 추억의 40만원을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선뜻 구매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모데로이드의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가 재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조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굿스마일 컴퍼니의 모데로이드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할게요. 전면 박스 아트입니다. 옆면으로 해서 배경이 쭉 이어지는 이미지이고요. 윗면, 앞면 박스 아트와 같고요. 밑면 상체를 더 크게 씁니다. 그리고 뒷면 철인 28호의 여러가지 뭐 움직임이라던가 기믹들 뭐 그런 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거 뚱철인 28호하고 같이 찍어놓은 모습도 있네요. 철인 28호 FX까지 같이 놔뒀다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박스 아트는 이렇고요. 구성을 보시면 구성은 단촐합니다. 철인 28호 본품, 그리고 이 철인 28호를 조정하는 쇼타로가 타는 호버크래프트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철인 28호 손 위에 올라타서 이동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안전성 문제가 좀 대두되었는지 후에 보면은 이런 호버크래프트를 타면서 다니게 돼요. 쇼타콘의 시초가 되는 이 쇼타로가 여기 호버크래프트에 탄 모습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손이 한 쌍이 더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먹손이 들어 있어요. 이 손 모양이 좀 메카닉스럽지 않고 좀 뭐라고 할까요? 일반 손에다가 장갑을 낀 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하늘을 날아갈 때 사용하는 고개를 뒤로 젖힌 이런 헤드 조형이 하나가 들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공중 부유 액션을 할 때 슈퍼맨 모습으로 날아갈 때요 사용하는 허리 받침대가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모데로이드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의 조립 설명서예요. 조립 설명서는 책자 형식은 아니고 쭉 옆으로 펼치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이렇게 부품 구성 어떻게 돼 있는지, 조립할 때 주의사항, 나름 컬러로 돼 있어서 시인성 좋고요. 이런 방식으로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은 참 단촐해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스마일 컴퍼니 모데로이드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의 디테일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거에 기억하고 있는 철인 28호의 모습이 유려하게 잘 뽑힌 것 같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이죠. 과거의 철인 28호 디자인도 복잡한 디자인은 아니에요. 단순한 디자인인데 그 원작 철인 28호가 깡통 로봇 같은 디자인이라면은 이 리메이크작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에 등장하는 이 철인 28호는 리메이크를 나름 잘 했어요. 그래서 각진 곳 없이 유려하게 흐르는 디자인으로 둥글둥글하게 디자인을 참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좀 촌스러운 디자인일 수도 있어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중세 기사가 풀 플레이트 메일 아머를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좀 단순한 디자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멋이 없는 디자인이긴 해요. 이게 과거의 추억이 아니면 이거를 멋있다고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디자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의 추억이 있다면은 이거는 참을 수 없는 디자인이죠. 한 가지 아쉽다면은 요 가슴 파츠가 열려서 안쪽에 그 원자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가격이 3만원대인데 그 정도는 좀 구현해줘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긴 하거든요. 그러면 각 부위별로 디테일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머리의 디테일을 보시죠. 네, 철인 28호의 헤드 디자인입니다. 중세 기사의 투구를 쓴 것 같은 디자인이죠. 과거의 철인 28호하고 비교하면은 눈동자가 사라지고 이 블레이드와 마스크 그리고 이 모자 같은 창 은색으로 바뀌고 약간 더 얼굴이 좀 더 세련된 그런 디자인이에요.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어쨌든 그 중세 기사가 그 아머를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요. 그리고 보시면은 목이 좀 뭔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죠. 쭉 이어져서. 그래서 이 고개를 과연 좌우로 돌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디자인이긴 합니다.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되게 단순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 워낙 디자인이 화려한 그런 로봇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 망고의 진리가 있잖아요. 심플 이즈 베스트. 심플한 거는 언제나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질리지 않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는 그 추억 속에서 질리지 않고 등장하는, 그리고 다시 봐도 반갑고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얼굴 디자인은 그렇고요. 이 은색은 마카로 제가 칠을 해준 거예요. 원래는 그냥 회색 부품으로 사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그대로 조립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칠해 주었는데 이게 그 반다이게 아니라서 그런지 좀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만질 때 좀 조심해야 되고 손으로 만지면 자꾸 광이 죽어요. 옛날에 그 반다이 크롬마카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디스파이어 건데 좀 영 그러네요. 네, 그리고 몸체를 보시죠. 중세 기사 풀플레이트 메일 그거를 입은 그대로의 모습이죠. 팔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디 뭐 직선이 없어요. 그냥 곡선이에요. 둥근 모양 뭐 여기만 이제 좀 사각형이라고 할까요? 팔뚝 이쪽만 빼고 밑으로 이어지는 팔은 또 약간 둥근 유선형이고요. 그런 식으로 디테일이 진행이 됩니다. 뭐 손도 이렇게 각진 손이 아니고요. 처리 라인이라던가 이게 골반도 둥근 형태, 다리도 이 허벅지 쪽만 쭉 뻗은 디자인이고 종아리 쪽으로 가면은 살짝 곡선이 들어갔어요. 유선형으로 쭉 뻗은 다리, 발 역시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표현이 됐죠. 무릎 아머도 둥글둥글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허리는 역도 선수가 허리띠를 두른 것처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T자 엠블럼, 이게 철인 28호인데 왜 T자라고 하냐면은 일본어로 그 테츠진 니주 하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앞자를 따서 이 T자가 들어갔습니다. 철인 28호의 시그니처인 팔에 있는 28이라는 숫자. 이거 점점 리뷰하면서 그 액션 토이즈 그거 철인 28호 사야 되나? 생각이 점점 드는데요. 너무 좋은데? 이게 이런 단순한 디자인인데 왜 좋지? 네, 그리고 뒤쪽 백팩 역시도 둥글둥글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에어 인테이크 부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 백패, 요 엔진 부는 둥그란 유선형 두 개가 이어져 있죠. 그리고 요 엔진 노즐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철인 28호가 이 디자인을 심심하지 않게 위해서 이 관절마다 은색 같은 링을 이렇게 둘려놨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나름 심심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사실 철인 28호가 좀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전투하다가 팔을 잃거나 다리를 잃거나 그러잖아요. 보통 로봇들은 그렇게 되면은 기능이 저하가 되는데, 이 철인 28호는 각 부위가 따로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 한쪽이 파괴되고 다리 한쪽이 파괴되더라도 본연 100% 힘을 최대로 끌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설계라고 합니다. 그런 설정이 되게 재미있죠. 그래서 적들이 이 철인 28호를 그렇게 노렸었나 봅니다. 디테일이랄 건 사실 뭐 별거 없어요. 단순한 디테일입니다. 왜 이렇게 심플하지? 할 정도의 그런 디테일인데, 이런 디테일 오히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쇼타콘의 시초가 되는 쇼타로, 호버크래프트에 타고 있는 쇼타로입니다. 호버크래프트는 뭐 크게 디자인이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억 속에 있는 그 호버크래프트 모습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안에 타고 있는 쇼타로, 이름이 쇼타로예요 진짜. 그래서 쇼타콘의 시초가 된다고 괜히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인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잘생긴 꼬마. 그래서 이게 어른 여자들의 마음을 울렸나? 그래서 쇼타콘이 생겼나? 하여튼 그 쇼타콘의 시초가 되는 그 쇼타로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철인 28호를 나타내는 그 28이라는 숫자가 음각이 되어가지고 호버크래프트 옆면에 잘 표시가 돼 있고요.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만 해도 2025년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미래였잖아요. 이 80년대에서 40년 후의 미래니까. 그때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래에 가면은 우리도 저런 호버크래프트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 철인 28호 같은 로봇가 나올까 그랬는데, 네, 전혀 아직까지 그런 기술은 없었습니다. 하긴 마크로스 볼 때도 그랬어요. 이게 마크로스가 1999년에 지구에 떨어져서 그 마크로스 이제 기지가 되면서 막 2000년도 초반에 발키리가 발명되고 하잖아요. 그 때문에 저도 2000년도가 되면은 저런 가변 로봇이 나올 줄 알았어요. 80년대 AFK인에서 로보텍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020년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은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또 모르죠. 뭐 청와대 열리면서 해군 부위가 발사될지. 네, 그리고 추가로 들어있는 공중 부양 액션 때 쓰는 추가 얼굴 패치가 들어있어요. 이 추가 얼굴 패치는 별거 없고 고개만 약간 이렇게 뒤로 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블레이드의 모양이 이 기본 모양과 다릅니다. 약간 이렇게 뒤로 젖혀 있기 때문에 이 블레이드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 둥글둥글한 이 순딩순딩한 노란색 눈 잘 표현이 돼 있어요. 매력 있어요. 그리고 손파츠입니다. 실루엣만 보면은 그냥 사람 손에다가 고무장갑을 끼우는 것 같은 되게 리얼한 손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군데군데 관절 있고 그런 모습이라서 로봇의 손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여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이거는 허리에 끼워서 이게 공중 부양 액션 쓸 때 방식입니다.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의 디테일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워낙 좋아하던 기체이고 추억의 로봇이라서 그런지 만지면서도 꽤 즐겁네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좀 고정성이나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긴 하는데, 뭐 그래도 이 추억이란 힘은 참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추억, 참 그 추억팔이. 자, 그러면 가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철인 28호의 가동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머리, 요 머리는 원래 목 쪽으로 쭉 이어져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요 중간에 관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 가능하고요. 볼 조인트가 약간 이렇게 기역자로 살짝 꺾여 있는 형태예요. 이 머리 쪽하고 이 목 쪽하고 이어지는, 목 쪽에 이제 쪽으로 축이 있고 밑에는 볼 조인트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축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약간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직접 내려꽂는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앞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사선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오른쪽 왼쪽 앞으로 숙여지기까지는 해요. 근데 뒤로는 크게 젖혀지진 않고요. 앞으로는 크게 이 정도까지 숙여집니다. 360도 회전을 하면은 기괴한 모습으로 360도 회전이 되죠. 고개를 앞쪽으로 이 핀을
약간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주는 상태에서의 360도 회전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약간 기괴한 모습으로 꺾어지네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그 정도 회전되는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나름 좋은 움직임 보여주는데요. 생각보다 좋은데? 그리고 뒤로 이렇게 하늘을 보는 거는 그냥 이 파츠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고개가 뒤로 이렇게 젖혀집니다. 자, 그리고 어깨 보시죠. 어깨는 이게 볼 조인트로 고정되는 방식이라서 이 부분에서 살짝 어느 정도 유격이 있습니다. 볼 조인트라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볼 조인트가 이 어깨 부분에 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크게 높이 들어 올려지진 않아요. 상박 쪽에서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박 쪽, 이 팔 관절 쪽에서도 360도 회전 가능합니다. 팔은 이중 관절이에요. 이쪽에서 한번, 이쪽에서 한번. 그래서 일단 밑에서 한번 접혀주고요. 위로 한번 접혀지고 이렇게 해서 크게 접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은 볼 조인트로 끼워져 있고요. 이게 상당히 뻑뻑해요. 그래서 살짝 어느 정도 유격도 있어서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요. 360도 잘 회전하고요. 완전히 차렷 자세를 하려면은 이 어깨를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이 어깨 볼 조인트 부분을 살짝 위로 올려서 이렇게 당기셔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팔이 온전하게 움직입니다. 자, 허리 부분 회전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정도, 뒤로는 이 정도. 좀 길게 뽑으면은 뭐 이 정도까지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죠. 360도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쪽으로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 이 가슴 쪽에 아마 신축 기미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한 클릭 정도 위로 올릴 수 있고 밑으로 내릴 수 있고 그런 구조라서 허리를 좀 크게 움직여 주려면은 위로 한 클릭을 뽑아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뭐 골반 쪽 보시면은 골반에는 따로 스커트가 없습니다. 둥근 모양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다리를 크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리 관절을 이렇게 밑으로 쭉 잡아 당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리가 앞쪽으로는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아마 여기 앞 스커트가 있어서 벌어지는 기믹이 있었다면은 이 다리가 좀 많이 올라갔을 텐데 이게 다리가 많이 안 올라가니까 이 다리 액션을 취해주는 기믹이 좀 아쉬워요. 이게 원래 철인 28호가 날라차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다리가 많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날라차기 액션 하는데 이게 도움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날라차기가 아니라 내려찍기 같은 이 박스 아트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죠. 이게 사실은 날라차기를 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고관절이 많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그 옛날에 나왔던 철인 28호도 이 정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기믹이 퇴보를 했냐? 그때는 가슴이라도 열려가지고 이 원자로 보는 맛이라도 있었는데 이거는 원자로도 볼 수도 없고 그때 제품은 다 이런 부분이 다 은색 맥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은색 맥기로 칠해줘야 되고 이거 짜증나는데? 가격이 가격인데 다리는 골반 앞으로 이 정도, 그리고 뒤로는 이 정도. 옆으로는 그래도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골반 고정성이 썩 좋진 않네요. 좀 흔들흔들합니다. 자, 그리고 허벅지에서 회전 가능하고요. 뭐 이거 360도까지 회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은 아니에요. 단관절이더라고요. 90도만 접혀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접혀져요. 90도 이상으로 135도 정도까지 접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중관절이 좀 아쉽지 않게 잘 접혀지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감사하고요. 요 무릎 커버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 발 기믹도 보시면은 요 안쪽에 한 클릭 정도 당길 수 있게 이런 기믹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에서 나와서 이 볼 조인트가 이 발로 연결이 되는데 이 발 쪽 조인트가 회전축이 있어요. 좌우로. 그래서 좌우로 오른쪽 왼쪽으로 크게 움직이고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이 볼 조인트인 만큼 뒤로도 움직이고 앞으로도 움직이고 자유자재 꺾임을 보여줍니다. 뭐 움직일 수 있는 만큼은 나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요. 뭐 아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백팩에서는 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날개가 살짝 나옵니다. 이 날개로 양력을 얻어가지고 이 거체가 난다고? 약간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날개가 이렇게 나와요. 재미있는 디테일이고 재미있는 가동성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억으로 먹고 사는 프라이 이 정도 가동이면 되죠 뭐. 안 그렇습니까? 너무 후한가? 이게 반다이끼 이랬으면 상당히 쌍욕을 했을 텐데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오히려 왜 이렇게 점수가 후회지? 왜냐면 제가 이전에 브레이번을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브레이번에서 하도 쌍욕을 하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나봐요. 이 구스마일 쪽에. 오히려 쪽에는 가동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엉망이잖아요. 물론 자유로운 부분도 있지만 고관절의 움직임, 이거는 뭐 거의 현대 킷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이 욕이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추억 보정이라는 그 부분이 상당히 큰가 봐요. 그래도 아쉬운 거는 가슴, 원래 이 덮개가 열리고 안쪽에 에너지원 원자로가 보여야 되는 그게 안 나와서 아쉽습니다. 2020년쯤 되면은 철인 28호가 실제로 날아다닐 줄 알았는데 직접 만들어서 쪼물딱쪼물딱 해야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네, 오늘은 구스마일 컴퍼니의 모데로이드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의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역시 추억이라는 게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왜 추억팔이 하는지 알게 되는 그런 리뷰를 찍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80년대 참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 그때 당시에도 프라모델로 만들어서 갖고 놀았던 추억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선뜻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모데로이드 이 철인 28호 가격이 4만원 중반대인데 어떻게 보면은 추억 때문에 지갑을 열기에는 그렇게 이렇게 무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키트를 받아서 만들고 보니까 그 4만원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퀄리티라고 라는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쳤어요. 뒤통수를 좀 때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그 옛날 키트를 생각했나봐요. 옛날에는 참 그 풍부한 기믹도 있었고 가동은 어땠을지 모를지언정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야, 그 가슴에 그 반응로 맥기 파츠는 어디다 팔아먹었어? 그리고 이 관절 부분에 이 은색 부분이 맥기가 아닌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물론 맥기로 내줬으면 더 비쌌을라나요? 그러면 안 샀을까? 차라리 액션 토이즈의 그 철인 28호 그 녀석이 좀 더 탐나는 그런 리뷰를 찍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액션 토이즈의 그 철인 28호는 크기도 커요. 30cm도 넘고 얼굴만 빼고는 전체가 다 다이캐스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40만원 초반에 형성된 가격이라서 참 그 추억 하나에 그 정도 금액을 태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후덜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녀석을 만지면서 그 액션 토이즈의 철인 28호에 대한 생각이 되게 간절해요. 구매할까 말까. 그런데 요새 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추억은 요 모데로이드 이 철인 28호로 끝내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또 모르죠, 어느 날 또 미친 척하고 결제가 돼 있을지. 추억 때문에 이 추억팔이 참 그것 때문에 산 킷인데 만들면서 나름 즐거웠어요. 만드는데 큰 시간이 소요되는 건 아니고요. 부품도 몇 개 없고 박스도 단촐하고 구성도 단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데 크게 무리 없이 한 2시간 정도 투자해서 만든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건 오히려 이 은색 맥기를 입히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게 디스파이어 은색 맥기는 손기름이 닿으면은 광이 죽어버려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거든요. 옛날에 그 반다이 그 은색 맥기 그 마커는 이 손으로 만져도 이게 손 지문이 묻어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 녀석은 왜 이렇게 손 지문이 묻어나고 광이 죽는지 모르겠어요. 좀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냥 반다이 거 사야 되려나 봐요. 여러모로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단순한 구조, 단순한 디테일에서 오는 단순한 조립감, 그리고 이 모데로이드의 조립감은 뭐 크게 뛰어나진 않아요. 반다이처럼 뭐 딱딱 들어맞는다거나 힘을 뭐 덜 줘도 들어가는 그런 스냅타이드 킷이 아니라 약간 힘을 좀 줘야 되는 요새 좀 발전한 중국 킷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조립감은 스무스하진 않습니다. 살짝 힘을 줘서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은 있고요. 그렇지만 무리 없이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조립감이 있고요. 그리고 디테일은 뭐 추억 보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철인 18호 디자인 자체가 워낙 좀 뭐 둥글둥글한 데다가 그 둥글둥글한 디자인 뭐 잘 세웠죠. 유려한 곡선 같은 거 그런 디자인 잘 세웠고요. 가동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가동 내에서는 뭐 되게 잘 움직여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골반 가동 좀 아쉽긴 한데 이건 단점으로 좀 뺄게요. 하여튼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생각보다 비싼 가격, 아무리 추억팔이라지만 이 가격이 맞다고 싶을 정도의 가격, 이 디테일에 이 구성에
4만원 중반대. 야, 이건 좀, 이게 아마 라이센스비라고 생각하면은 어쩔 수 없겠죠. 옛날에 철인 28호 그 프라 생각하면은 좀 아쉬운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관절마다 요 은색 부위 이 부분이 몇 기가 아니라는 점,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의 주된 포인트라고 하면은 요 관절에 이 은색 포인트들이 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은색 메끼로 내주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가슴 파츠가 열려서 가슴 안쪽에 그 반응로가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그게 없다는 게 좀 그러네. 이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에 가슴 반응로의 그 은색 메끼 반짝반짝하는 거 보는 거, 그것도 이 킷을 가지고 노는 맛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 고관절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다는 거 좀 아쉽죠. 또 다리가 좀 더 높게 올라갔다면은 아마 철인 18호 최초로 뭐 무릎 앉아도 됐고 했을 텐데, 요거는 뭐 이 특유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볼 조인트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어깨 부위가 뭔가 좀 약간 좀 이런 게 관절 강도가 살짝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무릎이나 팔이나 무릎 관절은 관절 강도는 아쉽지 않은데, 골반 그리고 이런 볼 조인트로 연결된 곳의 관절 강도, 그리고 이 흔들면은 뭔가 이렇게 다그락다그락 소리가 나요. 요 다리 부분 요 가운데 끼워준 파츠가 있는데 이게 확실히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달각달각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좀 아쉬운 몇 가지 점들 빼면은 뭐 그래도 나름 추억 보정용으로 잘 샀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킷이긴 합니다. 제 첫 모데로이드 제품이었는데 모데로이드에 대한 인상이 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구스마일 컴퍼니에 대한 인상이 좀 좋아졌어요. 더 합체 브레이븐을 만지면서 아이씨 진짜 이 더 합체 이씨 뭐 이 구스마일 컴퍼니 이씨 이랬던 그게 조금은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할까요? 오, 괜찮은데?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인식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긴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태양의 사자 철인 28의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미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재판을 구입해서 저도 구매를 한 거니까 뭐 이미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다 하셨을 거예요. 제가 뒷북을 치는 리뷰인 거죠. 네, 긴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모두 취미에 빠져든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리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